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의 의뢰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산의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공청회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제2경춘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순천시 주민설명회는 지난 2월 5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공청회 개최 의견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오늘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3월 29일 세계일보, 경기일보, 강원일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는 먼저 본 계획 노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주민 의견 진술자의 의견 진술, 그리고 패널분들의 토론,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이범성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셨던 박노원 회장님께서 금일 급한 회의가 있어 이범성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이범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는 먼저 본 계획 노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주민 의견 진술자의 의견 진술 및 토론,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계획 노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은 진우의 김유백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경춘국도 상공부 기본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진우엔지니어링 코리아의 김유백입니다. 우리 사업은 지난번 2월달에 저희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과 춘천을 연결하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또 46호선이 이제 통행량이 증가로 인한 지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해소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저희 기본설계 운영을 착수를 했고요. 2020년에 2회에 걸쳐서 노선 협의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4일날 서울청의 4개 기관에 있어서 대략적인 노선대 선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올 2월 5일날 춘천시 기관에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금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2021년 6월, 올해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설계 기준은 저희가 이제 설계 속도는 80km 그리고 자동차 비용도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노선대 선정한 안입니다. 이 대한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금남 IC 시점부 남양주시에 있는 금남 IC에서부터
현재 경충북도 북측으로 이렇게 나란히 통과를 하게 됩니다. 춘천시 구간에 와서부터는 경춘선 철도와 나란히 통과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6km이며 이 중에 춘천시가 통과하는 구간은 약 8.5km 정도 되겠습니다. 예, 상세 노선도입니다. 지금 북한강으로 표시된 구간이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구간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경춘선 철도인데요. 철도하고 나란히 그래서 터널과 고량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점부에 와서는 북한강을 또 다시 한번 횡단을 해서 기존 경춘국도와 접속하는 이런 교차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존 국도 구간 중에 이제 신호교차로 운행 중인 안보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도로 설계를 해서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질문 설명회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던 안보리 구간에 대한 통과 방안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로 통과하는 구간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2경춘국도가 되겠습니다. 경춘국도는 이렇게 지하차도로 통과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하차도로 춘천 방향하고 서울 방향은 통과를 하고 그 옆면으로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그 주변에 이제 보도까지 설치를 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계획인데요. 전체 33.6km 구간에 총 교차로는 5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춘천시 구간에는 라IC가 위치를 합니다. 라IC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접속하는 방식으로서 입체교차 형식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IC는 이제 같은 구간에 설치되는 IC가 되겠습니다. 요 라IC 이제 측면도입니다. 그래서 그 강촌대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이제 제2경춘국도가 되겠고요. 제2경춘국도가 이렇게 직진으로 와서 계속 이제 이렇게 춘천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기존 경춘국도는 제2경춘국도 하부로 이렇게 연결도를 설치해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입체교차 형식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업 효과입니다. 크게 이제 간선 기능 확보 차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이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2경춘국도 신설 시에 기존 국도로 이제 약 50분 걸리는 구간이 이제 24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신설로 인한 관광 수요가 증가해서 고용, 취업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 또한 우수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사업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리 지하보다 어떻게 나왔거든? 그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지하보다 요만큼 지하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 의견 진술 및 토론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에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를 맡아주실 광운대학교 장은영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주민 측 의견 진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창구 선생님, 이상민 선생님, 다음은 계획시행자 측 토론자분들입니다. 설계 분야 주식회사 진우의 김유백 전무님, 임경희 상무님, 상병 분야 주식회사 이산의 정우겸 상무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범성 대장님. 예, 그럼 본격적으로 장윤영 교수님의 주제하에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맡은 장윤영입니다. 지금 토론 진행 순서는 이렇게 주민 여러분께서 청취해주신 여기 대표 지도자분들에 대한 질의라든가 기타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여기 앞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들 간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니까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지도자 의견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하신 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안보 2장 손창구라고 합니다. 저희 경춘국도가 빨리 개통이 돼서 춘천을 방문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보리 구간에는 우리 주민들의 목숨과 가까운 주민보호구역, 다시 말씀드려서 시속 60km 구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우리 주민들의 희생이,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이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십니다. 자료는 매스컴이나 춘천경찰서, 강원도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간에 당초에는 당림리로 연결되기로 했던 제2경춘국도가 안보리 쪽으로 선행이 변경이 되면서 아마도 이것은 가평군 안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경기도 가평군의 그 의견을 존중해서 양보를 해서 안보리 구간에는 좀 불편하고 힘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금 그 대책안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50m 구간을 지하화 한다고 했는데 완전 지하화도 아니고 지상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도로가 달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그 형태의 50m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 이면도로가 생겨서 안보리 주민들의 그 교통으로부터의 안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안보리 구간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품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해달라고 먼저 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전혀 그 답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차라리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제2경춘국도의 마지막 지점을 안보리로 해서 안보리를 통과를 하는 것은 현행대로 주민보호구역을 60km로 진행을 하고 지하화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강원도 춘천이사는 안보리의 상권, 주민분들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서울 방향의 이면도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춘천 방향의 이면도로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거만 개선이 된다라면은 마을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IC의 설계를 보면 입체교차로라고는 하나 이게 경기도 가평군 방향으로의 입체교차로는 아닌 거죠. 이것도 안보리에 안보 1, 2가 있고 안보 1, 2가 있는데 안보 1, 2 분들은 제2경춘국도를 타고 왔을 때 다시 안보 1, 2에 와서 다시 유턴을 해서 안보 1로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입체교차로로 해서 안보 1, 2 방향으로 바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이제 당림 2리 구간입니다. 당림 2리 구간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1차 의견 진술에서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보내졌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정부 얘기였어요. 예, 답변을 듣고 다음 지식자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의견 저희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구간을 단속 80km에서 60km 운영이 가능한 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 단계에서는 이 부분의 어떤 안전성 문제가 가장 대두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춘국도 이용 차량과 안보설비 주민 이용들을 위한 교통률을 이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제 춘천 방향으로도 인연도로가 이렇게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부 설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어떤 노선의 컨셉을 이제 정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2경춘국도가 신설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본 구간은 주민보호구로 계속 지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속도 자체도 60km로 지금 산정을 해서 지금 모든 계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림리 구간의 그 구간에도 사실은 교차로 형태가 좀 이상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림 1, 2 구간은 현재 이제 국토부의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교차로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완벽한 형태의 어떤 교차로 형태로 개선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설계안이 확정이 되면은 아마 주민들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당진 2리 구간의 교통선 문제라든가 교차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의 끝지점 거기하고 지금 안보 2리 쪽으로 제2경춘국도를 타고 와서 안보 2리 쪽으로 가평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평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보 1, 2에 와서 춘천 방향으로 와서 다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지금 IC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 IC 평면도인데요. 현재 제2경춘국도에서 춘천 방향 쪽으로만 이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가평 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못 갑니다.
못 가고 가평 쪽에서도 제2경춘국도를 이제 못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개입한 사유는 사실 그 교통량 분석을 하게 되면은 99% 정도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교통량은 한 전체적으로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해서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그 가평 쪽에 이제 다 IC가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 IC가 있는데 이 다 IC를 통해서 이제 경춘국도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평 쪽으로는 그 다 IC를 이용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희가 그 교차로 계획을 했고요. 교통량 자체가 사실은 뭐 거의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대 정도 이렇게 연결도를 설치하면 10대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사업 효과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다 IC를 이용해도 뭐 무방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설계 이제 그 단계별로 노선 자문도 받고 이제 자문 받고 그러면은 IC 형식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검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희도 뭐 주민 의견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규모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이상민입니다. 먼저 지금 실질적으로 이쪽 주민분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하화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거리에 있어갖고 이 또 양방향으로 지역분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육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좀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노선 확정이 되는 거에 있어서 먼저 좀 하나 궁금한 것이 이게 2014년도에 춘천시에서 레고랜드가 2017년도 개장 목표였었기 때문에 2017년 개장 때문에 거의 뭐 관광객들이 250만, 300만 그 다음에 삼합산 로프웨이 최소한 170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제2경춘국도를 춘천시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국토부안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안으로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남이섬 처음에는 남이섬을 관통하는 그 노선이다 보니까 남이섬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경영이 되는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남이섬 밑으로 해서 기존의 46동 국경 경춘국도는 가평에서 사용을 하고 이게 춘천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예타면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유일한 예타면제 사업이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도에서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춘천시 안이 그 남섬 밑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둬서 교통 분산이 그래야지만 된다. 기존의 경춘국도는 가평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신설되는 제2경춘국도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강원 영서 북부권으로 해서 천안만천 양구 사용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기존의 고속도로는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안이 가장 좋았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국토부안도 수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토부안도 전혀 수용이 안 됐고 어느 날 갑자기 가평에서 처음에 내 남으로 그냥 갔는데 도대체 국토부안을 전혀 배제를 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 이 부분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때 도하고도 얘기를 했었을 때 도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었냐면 직접 춘천시를 찾아오셨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치 우회도 그러니까 안보리에서 서면 쪽으로 서면대교 쪽으로 하는 대치 우회도로를 국토부에서 그러면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제가 파악한 걸로만 해도 5천억 이상의 소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 6월 달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약속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도에서는 약속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 달에 확실히 그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활약서를 받으라 했던 활약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6월에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도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꼭 받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들목이 추천 쪽에서 나오는 거 말고 남양주 때문에 중간에 가평 쪽에서 3개인데 여기에서는 나들목이 더 이상 주민공청원을 통해서 그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나들목을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나들목이 최소화가 돼야지만 수도권으로서의 강원도 춘천과 그 영서 북부권 이동의 최초의 목적이 그거고 1조 1,0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제2경주국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2029년도 준공으로서 그 처음에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설계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아니면 좀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왜냐면은 벌써 올해 내년 되면은 레고랜드 삼합산 로컬이가 개장이 되면 춘천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4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2029년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춘천 그리고 강원도 영서북부권 천안어촌 양구분들이 물류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최소한 단 1년이라도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는 여기에서 하고 또 다음에 또 얘기 듣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토부 안은 이렇게 이제 남이섬 이렇게 와서 접속 지점은 사실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제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시 쪽에서나 강원시 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노선대 관련돼서는 2019년부터 1년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름 이제 가평하고 춘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조금은 의견 조건을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점선으로 보시는 부분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제2경춘국도 종점부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용산까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단계는 지금 원주구경 구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발주는 아니고요.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아마 곧 이제 업자가 이제 용역 업자가 이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는 아마 어떤 사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사실 2029년도 공사 준공 예정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도 이게 예타 면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게 이제 이 사업 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수하기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일정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단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문제하고도 같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들의 어떤 이동 제한 관련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자동차 이제 전용도로에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은 현재도 그냥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합으로, 그러니까 이 경추국도 합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박스, 그다음에 아까 지하차도 위로 이렇게 보도를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통행 공간들은 저희가 적정 간격으로 이제 확보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제2경청부터 나오는 이 부분이 예. 추후에 이 서면으로 연결되는 그 우회도로 예. 할 때 연결이 될 때 예. 저렇게 했었을 때는 저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 우회도로가 예. 있는 부분을 지금 할 때 고민을 해서 나중에 가서 또 저 수정하기에는 좀 예. 예산이 만들어가고 힘들 것 같아서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사실 요게 이제 우회도로가 나면은, 요 교차로 형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요 사업이 이제 시행 시기에 따라서 요 사업, 요거 제2경충국도하고 요 사업은 또 시행 시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확정이 되면은 요 교차로 형식을 이제 바꿔서, 진행하는 걸 지금 저희도 이제 뭐 자문이나 이런 의견에도 사실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 도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 그리고 그 나들목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어제 남양주하고 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에서 나들목이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 혹시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 남양주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들목 추가 설치를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저희 이제 원칙 자체가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무 구간에다가 이렇게 IC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큰 도로 위주로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IC 설치를 하는 구간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왜냐면 이게 처음에 사업 추진 자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탄면제 사업을 3개나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연탄면제 사업 하나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강원도 사업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이 60km, 정부에서는 지금 30km, 50km 낮추는 것도 지금 계속 추진 중인데 이 제2경충국도를 타서 가는 이 타서 나에서 인터체인지에서 타고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춘천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배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60km 그것도 있지만 기존에 또 여기가 횡단보도들이 또 6개인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과거보다 위쪽으로는 그 4km 정도 올라온 거에 때문에 춘천에서 이 진입로까지 오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거북이 걸음으로 와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천도에서부터 천호에서 강릉리까지 그 도로를 평면화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건널목이라든가 속도 제한 없이 여기까지 진행을 해줘야 춘천 시민분들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혹시 대안을 좀 모색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안보리 쪽으로 이렇게 안보리에서 저 용산까지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종점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뭐 당림리가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구간은 똑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이런 우회도로를 뚫어서 교통량을 이제 분산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하고는 저희가 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 좀 순차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우회도로를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춘천시 안하고 국토부 안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경기도 안으로 갔었을 때 그 노선 확정되기 전에 춘천시 시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왜 춘천시 안이나 국토부 안이 아닌 그때 도에서도 그래서 춘천시에서도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좀 표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찾아와서 국토부 안으로 갈 것이다. 근데 국토부 안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남양주에서 강을 건너서 오늘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 국토반이었었는데 지금 국토반도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추천 시민들이 받아들였던 건 뭐였냐면 이 대신 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서면까지 해서 서면대교까지 안보리서부터 이 대체 우회도로를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지켜진다면은 어차피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뭐 추천실에서도 그럼 최소한 그래도 그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은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를 보고 그러면 또 그걸 갖고 또 뭐 BC가 왜냐면 지금 이것도 지금 제2건축 때도 BC 이게 안 나와서 추진을 못하다가 유타면제 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이 춘천 시민들과 강원 도민들이 포기한 그 기존의 노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해줘야 될 것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좀 지켜주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회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접근성이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한 5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니까 오늘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대장님도 오시고 하셨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 도민들과 춘천 시민들은 이 우회도로에 대한 것에 가장 강력한 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그거를 꼭 좀 하게 해주시기를 좀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춘천 시민의 가장 큰 지금 오늘 공청회에 대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에 여기야. 괜찮으시면 오신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신 분 중에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사시는 공무원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사실 구체적인 그런 공법까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아스팔트로 해서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 설계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사실은 도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태기동 저는 박축수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여기 시에 근무하는 도로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먼저 2월달에 주민 설명했을 때 지금 하는 큰 라 IC에 대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의 연관성을 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춘천으로 진입하는 그런 IC 구조를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민 패널분께서도 국도 대체 우회도로 노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 단계, 교차로 계획 단계에서에도 이런 개선안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6월달에 최종 기본 설계 완료할 때 안이 좀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안보리에서부터 강촌까지 올 수 있는 지금 표면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마을 주민 보호구가 들어서 이제 시속 6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리에서 안보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강촌까지는 최소한 교차로 개선 계획을 반영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기본 설계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에 원주청에서 강촌까지 가는 교차로 개선 계획을 실시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것이 꼭 지켜지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교차로 구간을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선안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 그거보다는 여기 계획에 재정춘에 포함이 돼서 강촌까지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평면 계획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아까 뭐 말씀해주신 내용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리구간 홍천국도에서 개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체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설계가 다 이제 완료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제2경춘국도에 대해 포함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계속 이제 사업부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쪽에서 설계를 하든 뭐 공사를 하든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그 앞에 사실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비 대비에 그 마을 같은 쪽으로 가면 우회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업 대비에 뭐 차량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앞서도 이제 10년 후이잖아요. 근데 지금들 가만히 지금 살면서 보니까 전용주택 지금 막 집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천역의 굴봉산역 쪽이 거기 역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중에 뭐 제 생각이지만 뭐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리고 아까 뭐 가평 그쪽보다는 그쪽 건너 분들은 또 그쪽에 이게 도를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그것 좀 청작 좀 많이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예, 지금 뭐 사실 저희 경춘도 제2경춘도 전체 33.6km 중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런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은 이제 뭐 기본 설계 단계고요. 그래서 어떤 노선의 컨셉을 설정하는 뭐 사실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시 설계 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다 보면 이제 문서로 남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사실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꼭 인터체인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제 편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을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당림 1위. 당림 1위 구간에 교차로 마을 주민으로 여기 대해서는 기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게 아직 말씀이 없어요. 당림 1위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작동을 했고요. 근데 당림 1위에서 촉천 방향으로 그 다음 마을입니다. 그 다음 마을이 교통섭이 있고 교각이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도 위험하거든요. 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촉천도에 우회도로가 없다면 정부가 그 차로를 이용해야 해야 되는 주차의 안전 실시설계 때 다시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 설계가 된 다음에 실시 설계에 아무리 반영하고 있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를 안 위해서 그런 주민들의 그 문제점,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지금 당림 1위 구간도 현재 거기가 신호등이 있긴 한데 이렇게 깜빡이는 신호등 있죠. 그래서 신호를 갖고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좀 주의를 해서 기신호로 통과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차량에 의해서 이렇게 교차로가 혼잡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혼잡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2010년 후에 2030년이 되더라도
그 혼잡한 구간은 아닌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행자들이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좀 위험한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어쨌든 충분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차로를 갖다가 이렇게 이차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보행자들이 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밑에 박스를 놔주는 이런 보행 통로 박스를 놔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민 1위 구간에 전면적으로 심으지만 지금도 국민 2위 분들은 춘천 방향으로 오거나 서울 방향에서 국민 1위 마을을 진입하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저희들의 제안은 요강 밑으로 충분히 마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행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다면 거기 전면 신호등이 교차하는 구간이 아닌 그냥 교통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쪽으로 다리 밑으로 당리 밀리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한다면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당리 밀리 마을 분들도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제가 100% 확신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이제 전략환경 평가에 대한 이 초안 준비는 실제 이 노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109, 209 저희 추천까지 왔는데 어저께는 이제 109, 209 쭉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현재 노선에 대한 이제 의견을 묻는 자리고 노선을 점점 확정이 되고 세부적인 이제 각 지나가는 그 구간마다 세부적인 이제 설계가 나오면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환경영향 평가 또 주민 여러분께서 또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자세히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때 또 논의해도 되는데 오늘은 어쨌거나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이제 전자식회에서 오늘 우리 지도자분들께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그 앞에 오신 분들도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사업자 측에서는 참고해서 다시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또 관리청에서도 또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지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또 이 부분이 이제 이걸 공청회 끝난 게 아니라 또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협의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설계가 진행되고 하려면은 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그쪽으로 소통을 좀 하시고 좋은 안을 좀 냈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청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